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45%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코스닥의 매도세가 좀 많이 연출이 됐어요. 코스피는 정말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전에 좀 많이 팔았고, 그리고 오후에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쭉 끌어당겼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에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개관, 오전부터 끊임없이 팔았다. 결국 어제 들어왔던 물량, 그제 들어왔던 물량 다 기어 나갔다라고 해도 무방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8월달, 7월 말부터 이 사모펀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타 부분은 안 판 적이 거진 없지만 사모펀드 물량이 좀 꽤나 많이 나온다. 기관 중에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는 밑에서 받쳐주는 흐름인 거고, 어찌됐든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주가가 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즉 지수를 잡아놓고 털었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곧 저항대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대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W 패턴으로 갈 거냐, 이것만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W 패턴으로 갈 것처럼 모양을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일단 땡겼어요. 즉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51대 49의 비중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왜? 오늘 땡겨 놨으니까. 그죠? 말씀드린 1007포인트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갈 거면 1007포인트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오늘 양봉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 봉의 기준은 음봉이에요. 그죠? 봉의 기준은 음봉인 거고, 내일 시가가 밑에서만 시작한다면 다시 오늘의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일이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중요한 이 걸림돌이라고 해야 하나?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내일도 갭이 떠가지고 눌리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장중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번 더 쏴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는 시장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나쁘진 않지만 오늘의 봉의 모습이 끌어당기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진 않았다. 그죠? 그럼 내일 시가가 중요한 자리다. 갭이 뜰 거냐 갭이 뜨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가 또 여기까지 어제 갖다 놨으니까 이제 여기를 또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십자 음봉이 나왔죠. 양봉이 아니라. 즉 위냐 아래냐 또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음봉이라고 해서 꼭 좋지 않은 거는 아니다. 왜? 다음날 이 위로 갭 떠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음봉이 그냥 페이크인 거예요. 페이크 음봉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저점을 테스트한다. 이 저점을 유지를 한다면 3120을 유지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유지를 못한다면 단기 고점인 거고 한 번 더 눌렀다 가는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래량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데요. 분봉을 참 많이 안 보실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요. 자, 코스피 120분봉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의 비밀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기존의 이 평균적인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평균적인 거래량이 여기에요. 그리고 그 이상 터졌던 거래량.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크게 터졌던 거래량이 어디? 요 자리인 거고. 그죠? 그 다음 크게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이 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외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고점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눌릴 때 어디? 크게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그죠? 이 자리 지지를 받았으니 이제 올라갈 때 어디? 크게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가 1차, 그 다음이 요 자리가 2차가 되는 거예요. 즉 요 자리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이 사이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 요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뭐가 된다? 추세적 반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균 거래량과 그 이상의 거래량, 그 이상의 거래량이 두 군데, 여기와 여기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이제 올라갈 때 어디?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추세 반전, 못 넘기면 기술적 반등 당분간은. 그러면 여기서 횡보할 거냐, 눌렀다 다시 뚫을 거냐, 그럼 결국엔 W 패턴이냐 V자 반등이냐를 기준하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어제 좀 상승했던 제약바이오들은 좀 조정이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뭐 넵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눌릴 거다, 뭐하다 뭐 그런 흐름을 다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제약이 좀 움직였어요. 기존의 이 악재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한번 터지고 난 뒤로 한 번도 움직임을 이뤄내지 못하다가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방 압력을 받고 나서 큰 상승세를 이뤄내지 못하다가 다시 오늘 한번 올라왔다. 뭐 실적이 괜찮아진 것 같다. 뭐 나른 의지로 좀 올라왔는데 좀 거래량이 뭐다?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요. 그죠? 오늘의 고점 자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박스권의 자리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이 자리를 일단 지우고 요런 그림으로 본다면, 그죠? 그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온 거고, 이제 이 자리를 뚫으면 그 다음 지지라인, 그 저항 라인인 8,300원까지인데, 그 전에 뭔가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최근에 이 거래량 어찌됐든 바닥을 잡고 횡보했던 요 자리에서 뭐다?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7,0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꼭 이어줘야 돼요. 이어준다면 좀 횡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요런 박스를 유지할 수 있는 관점인 거겠죠. 8,000원에서 7,000원, 그죠? 중간값이 7,450원 정도인데 7,500원 정도, 7,450원 딱 요 박스권인 거예요. 오늘 박스의 상단을 찍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눌려서 중간값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하단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 대신 중간값 7,5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타면 뭐다? 8,000원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8,000원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량이 이 이상의 거래량이 뭐다? 요구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만큼 뭔가 이슈, 찌라시빨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왜? 오랜 시간 횡보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이 매물대를 밑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그럼 최소 한 달 이상을 횡보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한 달 안에는 어찌됐든 거래량을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 그때 뭐다? 이 구름대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한 번은 나타날 거다. 그때 이 자리를 넘긴다면 뭐다?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한 흐름 맞고 또 떨어진다. 그럼 뭐다? 별 볼 일 없다. 결국에는 여기를 하방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다. 어차피 뭐 월봉도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근데 애매한 부분에 현재 갇혀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봉상에서 한 번은 위로 쏘아내는 8,000원을 넘기는 그림이 꼭 좀 필요하다. 왜? 그래야 차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웬만하면 이 박스 위에서 노는 그림이 중요하지, 이 밑에 박스에서 노는 그림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도 이 밑에 박스의 중간값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악재로 인해서 눌렸지만 이 회사에 뭔가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삼성제약을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차바이오텍. 최근 고점 만들고 나서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 여기서 나갔던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기껏해서 들어와봤자 요 중간 말 그대로 거래량을 중간 이상을 못 넘긴다라는 거죠. 거래가 강하게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래가 빠져나간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건, 즉 여기서 털었던 놈이 이 종목의 주포라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를 올렸던 주포다. 즉 여기서 털고 한번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나간 물량이 여기서 한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 여기서 털고 이만큼에 대한 이익 혹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요 자리에서는 횡보하면서 지켜줄 흐름을 좀 기대했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시장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도 크게 반등이 없다라는 건 시장이 올라갈 때 선발대가 아닌 얘는 후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수가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 W 패턴이 나오든 간에 이 두 번째 상승 혹은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기존의 추세를 넘겨야만이 상승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주포의 입장에서는 이미 무너진 거 우리는 플랜 B, 플랜 C로 갈 거야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요렇게. 그러면 23,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라. 장중 이게 종가상 2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에는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해야 되는데, 자, 주봉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22,500원에서 얼마? 23,500원 자리예요. 그죠?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는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매물이었다라는 뜻인 거고, 그렇다면 이 매물이 매수 관점이 아닌 매도 관점의 매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자리를 확인할 수는 있는 관점이다.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결국엔 2만원대까지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혹은 23,000원 부근에서는 유지가 나와야 되는 기준이고요. 월봉상에서도 구름대를 넘어섰다가 결국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구름대에 갇힌 흐름이에요. 그죠? 뭐 지금 월봉의 기준으로는 저점을 닿았다라는 건데, 곧 있으면 8월달이 끝난다라는 거. 그럼 9월달은 위아래로 열려있는 자리가 여기까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9월달의 저점은
22,8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9월달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왜? 8월이 거진 다 끝났다. 혹시나 모르는 관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열어놓되,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다. 왜? 연봉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이 위에요. 아직은 위 2다. 뭐 말 그대로 22,700원까지 밀려버린다면 저 흐름이 깨질 수 있는 그림이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아직은 정배열의 흐름을 이어가는 차트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지켜봐야 된다. 주포는 이제 21세기 주포는 우리 개인보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참을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먹기 위해서는 걔네들보다 더 독해져야 된다 라고 밖에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체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죠. 기존에 뭐 호재 뉴스를 좀 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 저희 회원들 중장기로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전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도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얘는 단기 고점을 찍고 누르는 자리예요. 딱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놨던 구간이었거든요. 이 자리 10만원을 넘기고 지지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대한 영역이 열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이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자리에 다시 갇힌 자리인 거고요. 10만원에서 73,500원까지 갇힌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84,0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도 이탈을 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84,000원이 아니네요. 여기를 좀 찍어볼까요? 88,000원이 나오네요. 88,000원?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좀 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여기서 중간값을 그으면 87,500원이 나오네요. 이 자리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87,500원을 회복해야만이 다시 10만원을 확인한다는 거고, 87,500원을 회복을 못하면 1차 8만원, 2차 8만원이 깨지면 뭐다? 73,500원까지도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8만원을 유지하는지를 꼭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도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 아까 87,500원이었죠? 87,500원 그어놓고, 지금의 자리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안에서 왜 특별하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내일 두드릴 거라는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에 따라서 뭐다? 한 번 정도는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 자리가 81,000원에서 8만원을 유지하는지만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이 밀리면 73,50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인 거고, 73,500원까지 밀린다면 당분간은 박스권, 행보, 그러니까 기존 고점을 넘기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8만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10만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인 거고, 그 이후에는 행보했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드디어 찍은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이 위에서 유지하는 73,000원 위냐 8만원 위냐, 좀 더 높은 데서 유지할수록 원을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보다 짧게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강하게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보다 이 만 단위 5만원을 넘어서는
단위의 종목들이 추세를 한번 이어가면 그 추세를 좀 잘 끌고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대신 못 이어가면 뭐다? 뭐 나가리가 되겠죠. 못 이어가면 나가리가 되겠죠. 그만큼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대주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가볍다. 시총이 엄청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자회사 압주와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뭐 있다 어쩌고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까진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단기적인 이평에 대한 저항을 맞는 자리거든요.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일단 단기 저항대 부분까지는 대략적으로 같다는 흐름이죠. 조금 더 위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23,000원 부근, 23,200원, 23,000원 부근까지 열려 있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아직은 들어왔고 이 거래량이 나가는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고 이 거래량을 오늘 다시 메꿔주는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내일 이 위로 갭이 떠서 주가를 한 번 더 쳐주고 더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눌릴 건지를 결정할 거냐. 그게 아니면 내일은 그냥 갭이 떨어져서 한 번 더 눌렀다가 힘을 비축하고 다음날 거래를 빵 또 터트리면서 주가를 강하게 쳐 올릴 거냐. 즉 매물 소화를 할 거냐. 얘 기준으로 좀 볼 수 있는 관점일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저항대를 다음 부분이긴 하지만 이 거래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이 고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23,100원을 기준으로 이 위로 주가를 형성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를 일단 뭐 맞고 떨어지든 아니면 가지 못하고 그냥 갭으로 먼저 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주가의 기준에서 21,500원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어찌됐든 23,200원 위로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은 차트예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고 빠져나갈 거냐는 24,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라. 24,000원을 넘기더라도 요런 그림처럼 한번 해먹고 다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24,000원 넘기고 나서 24,000원 위에서 지지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즉 밑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이제 밑으로 깔아놓고 위에서 횡보하면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왔다가 주저앉힐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좀 보시고 이 종목 관심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TC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동구 바이오제약 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 지분을 좀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M&A 성공할까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즉 박스권을 치면서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누를 거냐, 말 그대로 이 이슈로
해먹고 빠질 거냐, 지금 당장 빠질 기간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려다 놓고 빠질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를 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윗꼬리를 다른 부분은 이 위부터고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몸통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요 위아래로 움직였던 자리에서 몸통을 기준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여기라는 거죠. 여기. 조금 더 민다고 하더라도 어디? 여기라는 거고. 13,000원에서 12,800원. 즉 오늘 이 자리로 다시 올려다 놨으니까 얘는 이제 13,000원 혹은 12,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위로 쏘는 자리라는 거예요.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그런 흐름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봉상에서도 이 저항에 대한 이평을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그럼 이번 주 이 이평 밑으로만 안 밀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놓고 윗꼬리 쫙 달고 밑에서 몸통으로 마무리가 이번 주 돼버리면 다음 주 뭐 해야 된다? 한번 눌러야 된다. 그러면 M&A고 지랄이고 별 볼 일 없는 차트가 된다라는 거고, 월봉상에서는 뭐예요? 구름대로 들어왔으니까 구름대 상단이 단기 목표, 구름대 하단이 단기 지지의 라인이라는 거죠. 그럼 지지, 중간값을 그었을 때 중간값을 살짝 넘겨오고 유지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 중간값이 13,0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관점인 거고, 밑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윗바닥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즉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뭐 그때까지 M&A가 되든 안 되든 더 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날 수 있는 자리예요. 딱 이 자리가 또 기존에 저항이 있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는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맞고 밀릴 수도 있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맞고 밀렸을 때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관점으로만 버틴다면 뭐다? 이제는 이 다음의 추세를 이 M&A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CTC 바이오라는 종목 말씀드린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저 HLB 제약이든 한국 BNC 뭐 그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BNC 요날 종가에 영상 말씀드리면서 요날 뭐 할 거다? 여기 넘기더라도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거다. 그때 거래량을 확인하고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나가리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리에서 딱 맞춰서 지켜주니까 오늘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한가를 갖다가 풀리기는 했지만 요런 흐름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파마를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같이 말씀드렸죠. 원래 얘가 대장이다. 근데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풀리니까 이제는 얘가 대장으로 다시 갈 수 있다. 한국파마보다. 그죠? 딱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트는 왜? 거짓말을 안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어째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25,200원이에요. 25,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더라도 기존의 요 고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뭐다? 또 한 번 위로 뽑아낸다. 그럼 앞자리 3만원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요. 그럼 그에 따라서 한국파마도 뒤쫓아 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고 주가가 눌러야 되는데,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다? 이 자리가 뭐가 될 수 있다? 매집이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다음날 62,000을 이탈을 하냐 못하냐. 많이 밀리더라도 6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왜?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즉 이거는 플랜 A의 관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이 애매해버리거나 뭔가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플랜 B로 간다라는 거죠. 차트가 거짓말은 안 하지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플랜 B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플랜 A의 흐름대로 간다라는 거고, 아직은 여기가 매집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어제의 음봉을 완벽하게 감싸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의 음봉의 중간값을 넘어서고 끝났죠. 그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66,000원인 거고,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음봉 62,000원 다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뭐다? 결국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찍으러 가든 아니면 뚜루로 한번 간다. 결국 요 자리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루메드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도 이 종목 영상 찍어놨을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다. 이 종목이 문제가 되는 자리는 8,400원을 이탈했을 때다. 그죠? 오랜 기간 정지 먹었던 종목이고, 분명히 고점을 높여가면서 한 번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자리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대로 죽을 자리는 아니다. 어떻게든 11,000원대는 한번 확인하고 죽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뭐 백신 기업 협의체에 합류됐다. 그러면 다른 백신, 뭐 진원생명과 서린바이오 그런 애들 등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가네요. 그죠? 그런 기업으로 얘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뭐 중소기업이 있으면 뭐 결국엔 중소기업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개발사예요 라고 합류는 됐다라는 거예요. 좀 뒤늦은 합류죠. 이제 뭐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의 관점을 좀 더 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뒤늦은 합류긴 하지만 그런 뒤늦은 합류기 때문에 주가를 뭐 미친듯이 다시 날아가는 그림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상한가까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래량도 그랬고. 근데 결국엔 못 갔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라는 건 좀 대단한 부분이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다. 상한가 가기 전에 분명히 28%, 7%까지 갔다가 분명히 첨예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상한가를 찍긴 찍었어요. 찍긴 찍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간에도 좀 빠졌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내일의 관점이라면 얘는 11,300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얘가 1,700원 혹은 1,5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1,500원에서 1,3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당분간은 깨고 내려간다면 빠르게 1,300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다시 이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내일의 관점에서는 11,300원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너무 짧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어찌됐든 이 구름대를 벗어난 흐름인 거고요. 내일 이 11,300원 밑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결국엔 다시 또 구름대 안으로 갇혀요. 그죠? 그러면 위로 열린 자리와 밑으로 열린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꼭 여기까지 찍을 확률은 없지만 1,500원에서 1,300원은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여기서는 위아래 흔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냐의 관점인 거고, 웬만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좀 더 버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된다. 밀리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갇힌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 넘어간다면 다시 이 자리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2,0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채널 열려져 있고 좋은 종목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